네,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번 시간에는 전지의 기전력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전지 혹은 우리가 배터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한 배터리 혹은 전지를 직렬로 연결하거나 병렬로 연결했을 때 흐르는 전류 혹은 전압, 저항값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봅니다. 그래서 전지의 기전력인데 볼게요. 전지의 기전력은 전지 이렇게 그려요. 이 위쪽 플러스고요, 이 아래쪽이 마이너스입니다. 했을 때 우리 등가 회로라고 합니다. 지금 전지를 매번 그릴 수가 없죠. 그래서 전기 기호를 통해서 전지는 어떻게 전압을 내죠. 그래서 이러한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지 기호를 그리고요. 전압이죠. 그리고 전지 자체에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분 있죠. 우리가 전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철피로 쌓여 있죠. 그러한 부분도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능력이 크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지 내부의 저항을 우리가 저항 기호는 똑같이 이렇게 그리는데 소문자로 이렇게 그리게 돼요. 소문자로. 그래서 전지를 이렇게 생겼지만은 우리가 전기회로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지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고 여기에 우리가 꼬마전구를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랬을 때 이것도 어떻게 그려요? 꼬마전구는 우리가 저항으로 보는 거죠. 저번 시간에 했죠? 저항으로 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단자라고 합니다. 단자. 꼬마전구와 이렇게 전선을 연결한 부분이 있겠죠. 접촉되는 부분. 이 두 부분을 우리가 단자라고 합니다. 단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등가 회로로 그리면 내부 저항과 기전력에 여기에 단자의 외부 저항을 이렇게 연결하게 됩니다. 네. 이것이 우리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전기회로의 가장 간단한 모델이죠. 이렇게 그 전지에서 전압이 있고 내부 저항이 있고 여기에 꼬마전구란 외부 저항을 연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전지의 기전력을 E, 전지의 내부 저항을 R, 꼬마전구 등의 외부 저항 혹은 부하 저항이 R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 있죠. 흐르는 전류 얼마예요? 이때 이 내부 저항 R과 외부 저항 R은 직렬로 연결되었죠. 이렇게 병렬처럼 생겼다고 해서 병렬 안 해요. 이 내부 저항과 외부 저항이 다이렉트로 이렇게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직렬이에요. 따라서 전체 저항은 얼마다? 합성 저항은 직렬 연결에 의해서 R 플러스 R이 됩니다. 그럼 전체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돼요? 전체 전류는 전체 저항분의 전체 전압. 그래서 R 플러스 R분의 E, 이렇게 전체에 흐르는 전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애들 장난감도 보고 그다음 우리 예전에 꼬마전구 시험할 때도 그랬지만은 전지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2개, 3개, 4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전지들을 직렬로 연결하거나 병렬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지의 기전력에서 먼저 직렬 연결 한번 보도록 합니다. 직렬 연결. 교재 그림을 한번 보세요. 직렬 연결입니다. 그러면 내부 저항 R의 기전력 E, 내부 저항 R의 기전력 E, 내부 저항 R의 기전력 E에다가 이 단자의 부하 저항 R을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직렬로 연결했을 때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RE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해석하기 어렵죠.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의 등가 회로로 만들어 봅니다. RE 했을 때 전압은 높이라 그랬죠. 키르호프의 법칙에서도 그렇고 이때 전압을 얘기할 때 R을 무시해요. R을 무시하면은 E가 세 개 직렬로 연결되면은 어떻게 돼요? 3E가 되죠. 그래서 전압 E는 어떻게 된다? 높이가 더해지기 때문에 3배의 E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항은 어떻게 돼요? R을 고려할 때는 전압을 무시해요. 전압을 이렇게 무시합니다. 그러면 R이 직렬로 연결되죠. 직렬로 연결되면 저항 R은 3R이 되는 거예요. 3R. 여기에 부하저항 R을 연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 얼마요? 흐르는 전류 I는 전체 저항은 R 플러스 3R 분의 3E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렬 연결했을 때 일반적인 공식은 뭐다? 내부저항 R의 기전력 E인 전압 N개가 지금 3개니까 3이죠. N개가 직렬로 연결되다. 그럼 얼마? R 플러스 NR 분의 NE가 되는 거죠. 여기 N은 직렬로 연결된 전지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네. 교재에 공식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공식으로 계산하셔도 되는데 그림을 그려서 해주시면 실수가 더 적습니다. 무조건 공식 외워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림 그려서 한번 해보도록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병렬 연결입니다. 병렬 연결 보세요. 내부저항 R의 기전력 E, 내부저항 R의 기전력 E, 내부저항 R의 기전력 E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 개를 통해서 외부저항 R에 공급을 해요. 그러면 얘도 등가위를 그리는데 보세요. R에 E입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전압을 고려할 때는 저항을 무시해요. 저항 무시하고 합니다. 어떻게? E니까 야, 얘 얼마요? E니까 3이 아니죠. 기본부터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전압은 높이요. 사실 이 높이나 똑같은데 똑같은 높이 어떻게? 높이 같죠. 얼마? 2라고 해도 여기는 2가 됩니다. 직렬로 연결했을 때는 이 높이에다 이 높이가 더해지는 거죠. 3이가 되는데 병렬일 때는 같은 높이이기 때문에 높이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저항은 얼마예요? 내부저항은 R이 전압을 무시하면 병렬이죠. 어떻게 돼요? R 3개 병렬이면 얼마? 3분의 R이 됩니다. 3분의 R. 거기에 단자에 R을 연결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돼요? 이때 흐르는 전류 I는 어떻게 전체 저항 얼마? R 플러스 3분의 R이죠. 그럼 얼마? R 플러스 N분의 R. R 플러스 N분의 R 분의 전압은 E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 공식 다시 말씀드리지만 외우기 전에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이해해 보시면은 외우기도 한결 수월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교재 넘는데 직병렬 한번 볼게요. 직병렬. 예를 들어서 공식으로 제가 얘기하지 않고요.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회로가 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개만 봅니다. R의 E고요. 그 다음에 예. 지금 R이고요. R입니다. 그럼 보세요. 먼저 하나씩 봐요. 얘하면 어떻게 해요? 얘하면
저항 2개 직렬이고 전압 2개 직렬이니까 얘는 어떻게? 2R의 2죠. 2R이 2입니다. 얘도 똑같겠죠? 2R의 2입니다. 여기에 R이 연결되면 어떻게? 2R, 2R이고 2니까요. 앞에 대한 거죠. 지금 병렬로 보시면 됩니다. 전압은 어떻게 돼요? 2니까 병렬이면 똑같죠? 2. 저항은 어떻게 돼요? 2R과 2R이 병렬이니까 R이 됩니다. R. 그래서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공식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그림을 그려서 뭐 하나씩 한 단계 간략화 시켜 보시면은 문제 풀기가 오히려 수월할 겁니다.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전지의 기전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배율기와 분류기 한번 공부해 볼게요. 배율기와 분류기. 현장에 계신 분들은 뭐 어렵지 않게 접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공자분들도 테스터기 정도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접해 보셨을 거예요. 테스터기라고 해서 전압, 전류, 그래서 직류전압, 직류전류, 그 다음에 교류전압, 그 다음에 저항값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테스터기라고 합니다. 이 테스터기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저항 측정, 전압 측정, 전류 측정인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전압을 측정할 때는 직렬로 연결하느냐 병렬로 연결하느냐, 전류를 측정할 때는 직렬로 연결하느냐 병렬로 연결하느냐,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보세요. 이렇게 전압을 가하고요, 이 회로에 전압을 측정하고 싶습니다. 그럼 전압을 측정할 때는 전압계가 되겠죠. 똑같은 테스터기 하나지만 이 테스터기 가지고 전압을 측정하면 전압계가 되고요, 전류를 측정하면 전류계가 됩니다. 그럼 전압계는 이 부하라고 했죠? 이 저항에, 이 부하에 직렬로 연결하느냐 병렬로 연결하느냐? 병렬로 연결해야 됩니다. 왜? 전압은 뭐라 그랬어? 높이라 그랬죠? 전위 차입니다. 이 사이에 전위 차를 구하는 거예요. 이 지점의 전위와 이 지점의 전위의 차를 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하의 전압계는 이렇게 병렬로, 부하와 병렬로 전압계를 설치한다. 그럼 전류계는 어떻게 설치할까요? 전류계는 전류의 흐름, 전하의 이동을 측정해야 되겠죠. 따라서 어떻게 전류계는 이렇게 합니다. 전류계를 이렇게 직렬로 연결합니다. 직렬로 연결해서 전류의 흐름을 하나, 둘, 셋, 전하, 한 개, 두 개, 세 개, 어깨, 우리 1A 하면 몇 개? 624경계를 전류계가 측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기억해 주셔야 될 거 보세요. 전압계는 부하와 측정하고자 하는 부하와 병렬로 연결합니다. 병렬로 측정합니다. 전류계는 부하와 뭐다? 직렬로 측정합니다. 직렬로 연결해서 측정한다. 이것이 기본이에요. 기본.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기본적인 전압계와 전류계의 측정이에요. 그런데 이번 장에서 배워야 될 배율기와 분류기는 뭐냐? 간단하게 교재에 있는 그림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테스터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눈금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디지털도 있는데 제가 아날로그로 그려요. 그러면 여기에 저항 R, 저항을 측정해요.
이 구간은 저항을 측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 구간은 DCV, 직류 전압. 이 구간은 ACV, 교류 전압. 그 다음에 이 구간은 우리가 DCA, 직류 전류를 측정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직류 전압이라고 할게요. 직류 전압 보시면 여기에 100V 레인지, 1000V 레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직류 전압 100V 레인지와 1000V 레인지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직류 전압을 측정했다. 그러면 여기 바늘 있죠. 바늘이 0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눈금을 읽으면 돼요. 내가 만약에 띡띡띡 돌려서 100V 레인지에 맞췄다. 그리고 나서 측정했다. 그러면 측정된 값을 100V 레인지 있죠. 이 라인의 값을 측정하면 되고 1000V 레인지에 맞춰놓고 측정했다. 그러면 1000V 레인지의 값을 읽으면 돼요. 이렇게 눈금 바늘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해당 값에 맞춰서 회전하는 겁니다. 근데 100V 레인지와 1000V 레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이 전압계에서 구분을 하느냐, 그것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배율기입니다. 한번 보세요. 원리 한번 볼게요. 결과는 간단한데 결과는 공식 외우시면 돼요. 그 원리 그래도 전기 공부하기로 마음 먹으셨으니까 한번 원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보세요. 내가 이렇게 100V를 가하고요. 여기에 부하 R입니다. 부하 R이 있으면 이 저항값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100V를 가하면 이 부하 R에는 몇 볼트? 부하 R에는 100V가 걸리겠죠. 그러면 여기에 앞에서 말씀드린 전압계를 주면 전압계는 내부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내부장이 이렇게 있어요. 전압계 자체에 저항과 전압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전압계도 몇 볼트 측정될까요? 지금 100V가 걸리겠죠. 따라서 이 양단의 전압 측정하면 당연히 100V가 걸리게 될 겁니다.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보세요. 전압계 내부장이 15mm 합니다. 15mm 할게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때 똑같은 회로에서 내가 1000V를 가해봐요. 1000V 가하고요. 그럼 당연히 여기는 1000V가 걸리겠죠. 1000V 걸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전압계에 두고 전압계를 이렇게 측정하면은 이 전압계는 당연히 이 사이의 전압이니까 1000V 측정할 겁니다. 전압계는 이 사이의 전압이니까 1000V를 가했을 때 부하에 1000V 걸리고 얘는 1000V를 측정할 거예요. 그런데 이 전압계는 앞에서 했지만 100V까지만 측정할 수 있는 전압계예요. 그러면 1000V가 이 전압계에 가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90ohm이란 저항을 달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1000V인데 여기에 900V가 걸리고 여기에는 100V가 걸리죠.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전압계는 100V가 걸립니다. 그런데 측정 자체는 1000V를 한 거예요. 어떤 말이냐? 지금 이 저항을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배율기 저항이라고 하면 배율기 저항. 이 배율기 저항을 연결함으로 인해서 전압계는 똑같이 아까와 마찬가지로 100V를 측정했는데 어떻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1000V를 측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앞에서 설명드린 그거예요. 이거요. 100V를 놨을 때 100V 측정되는데 1000V로 놓고도 똑같은 전압이 측정되는데도 우리가 레인지를 1000V 레인지를 읽으면 된다는 겁니다. 배열기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전압계의 내부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배열기 저항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연결하거나 혹은 이렇게 연결하거나 혹은 이렇게 연결하면 100V 레인지, 1000V 레인지, 10,000V 레인지를 옮겨갈 수가 있고 그 해당하는 레인지의 값을 읽으면 이 전압계 자체는 변함이 없지만은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값 자체는 올라간다. 이것이 우리가 배율기의 원리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배율기를 영어로 멀티플라이어라고 합니다. 멀티플라이어. 그래서 배율기를 멀티플라이어.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배율기 저항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RM이라고 해요. RM. 배율기 저항을 RM. 멀티플라이어 저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보세요. 기억해 주셔야 될 부분 이거요. 기억해 주셔야 될 부분 보세요. 내가 100V에서 1000V로 10배, 즉 배율이 M이 10배면 전압계 내부 저항을 RV라 하고요. 배율기 저항을 RM이라 하면 RM은 어떻게? 저항은 어떻게 됐어요? 15mm 대 95mm. 배율이 10배인데 저항은 9배가 됐습니다. 9배. 그래서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 RM은 뭐 어떻게? M-1의 RV가 된다.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이 값을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기가 있고 테스트기 내부에 보시면 띡띡띡 레버를 돌립니다. 돌리면서 실제 저항을 10옴, 100옴, 1000옴 이렇게 이동하면서 배율을 증가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전압계는 부하와 측정하고 하는 부하와 병렬로 연결을 했죠. 연결하는데 배율기는 뭐요? 배율기는 이 전압계와 직렬로 연결한다. 예. 요거 많이 헷갈려 하세요. 다시. 전압계 자체는 부하와 병렬로 연결해야 그 높이, 전이차를 측정할 수 있었죠. 그런데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배율기는 전압계와 지금 요 그림 보시면 배율기는 전압계와 직렬로 연결한다. 이것 기억을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공식입니다. 공식. 배율기 RM 배율기 저항은 전압계 저항의 n-1배다. n-1배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류기는 뭐 원리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전압계와는 반대죠. 보세요. 분류기는 전류계의 측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내부 저항 아래의 전류계에 병렬로 연결하는 작은 저항 RS를 분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러한 전원을 이렇게 부하에 연결하는데 이러한 부하 연결하는데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절개를 직렬로 연결합니다. 직렬로. 부하와 직렬로 연결하는데 앞에서 마찬가지로 전류기 자체에도 내부저항이 있다는 겁니다. 전류계 내부저항 RA가 있어요. 그러면 분류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한국말로 분류기를 영어로 션트라고 그래요. 션트. 분류한다. 션트. 그래서 조금 전에
배율기는 전압계와 직렬로 연결했죠. 그럼 분류기는 전류계와 어떻게 반대니까 병렬로 이렇게 연결할 겁니다. RS라 그래요. RS가 분류기 저항이에요. 분류기 저항. 근데 분류기 저항을 조절함에 따라서 전류계도 마찬가지로 5배, 10배, 20배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럴 때 RS는 RA의 N-1배입니다. N이 5배, 10배, 20배를 얘기하는 그 배율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다른 거는 잊으셔도 됩니다.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전압계는 부하와 병렬로 연결하고 그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배율기는 전압계와 직렬로 연결한다. 그 다음에 전류계는 부하와 직렬로 연결합니다. 그런데 그 전류계의 측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이 분류기는 전류계와 병렬로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배율기 저항은 전압계 내부 저항의 N-1배입니다. 만약에 10배를 측정하고 싶다 그러면 내부 저항의 9배, 20배를 측정하고 싶다 그러면 19배, 100배를 측정하고 싶다 그러면 99배를 설치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분류기 저항은 전류계 내부 저항의 N-1배입니다. 10배를 측정하고 싶다 그러면 9분의 1배, 100배를 측정하고 싶다 그러면 99분의 1배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공식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전압계는 병렬, 전류계는 직렬, 그 다음에 분류기는 병렬, 배율기는 직렬, 이게 중요한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개념이 조금 어렵다고 하시면은 이러한 결과만이라도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요. 그 다음 길고 길었던 우리 1장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뭐냐? 전력, 전력량, 열량이에요. 전력, 전력량, 열량. 우리가 전압 전류, 저항 이런 것들도 영어로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열량, 전력이나 전력량, 열량 이런 것들은 영어로 해석하시면은 좀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전력, 한국말로 전력이에요. 얘는 기호로는 P를 씁니다. P. 단위로는 와트를 써요. 와트. 그 다음에 영어는 뭐냐면 electrical power예요. 파워. 전기적인 힘. 전기적인 힘이에요. 그 다음에 전력 양은 뭐냐? W라 씁니다. 얘는 와트 곱하기 hour. 전력 곱하기 시간이에요. 전력량.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니까 전력이 모여서 전력의 양이 된다는 겁니다. 얘는 뭐냐? electrical energy입니다. 얘가 영어로 시험에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거 적어드린 것은 그래도 파워나 에너지라는 뜻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전력이나 전력량의 개념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영어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electrical power, 전기적인 힘, electrical energy, 전기적인 에너지, 일이다. 이것이 전력과 전력량입니다. 그럼 열량은 잘 아시죠? 열량. 열량은 Q죠, Q. 그 다음에 단위가 뭐였어요? 칼로리 쓰죠, 칼로리. 열량 뭐예요? 열량은 우리가 칼로리. 영어로 그대로 칼로리. 열량입니다. 근데 이 열량은 우리가 전기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도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선 주로 전력과 전력량에 대해서 물론 들어보셨겠지만은 전기를 처음 배우면서 우리가 처음 배우는 용어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 전체에서 너무나 중요한 용어기 때문에 꼭 좀 함께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해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교재 있는 내용 한번 볼게요. 전력은 전기가 단위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위가 뭐예요? 단위. 전기 공부하다 보면 단위 많이 나올 겁니다. 단위가 뭐 센티미터, 킬로미터, 킬로그램 이런 단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단위는 일을 얘기합니다. 단위 시간 1초, 단위 무게 1kg, 단위 길이 1m, 단위는 1초를 얘기하는. 그래서 전기가 단위 시간 1세컨 동안 한 일의 양을 P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력을 P, 파워의 P입니다. 그리고 단위를 와트라고 했는데 얘는 뭐죠? 시간 동안 한 일의 양이에요. 그래서 시간 T분의 1, W요. 1W를 전력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얘를 이 단위 시간 동안 한 일의 양 말고 우리가 앞에서 배운 전압, 전류, 저항의 관계로 더 많이 사용합니다. 얘는 우리가 이론적인 얘기고요. 우리가 전기를 공부하면서 사용하게 될 전력의 공식은 매 순간순간의 전기적인 힘이에요. 그 매 순간순간 전기적인 힘은 뭐 어떻게 구해지느냐? 그때 전압과 그때 전류에 의해서 전력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 전압 곱하기 그 순간에 흐른 전류가 전력이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부하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10A하고요. 10A 그리고 10V가 걸렸다. 그러면 그때 여기에서의 전력은 얼마다? 100W라는 거죠. 100W. 그런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옴의 법칙을 한번 적용해봐요. V는 IR이죠. V 대신에 IR을 대입하면 IR 곱하기 I니까 I 제곱 R이 됩니다. 그러면 I는 R분의 V죠. I는 R분의 V. 그래서 I 대신 R분의 V 대입하면 R분의 V 곱하기 V니까 R분의 V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전력의 기본 공식이 이렇게 돼요. 공식은 옴의 법칙만큼이나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왜냐면 뭐 물론 전압, 전류, 저항도 중요하지만 실제 전기를 사용할 때 형광등 40W, 형광등 40W, 선풍기 뭐 30W 이런 작은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올라갔다 전자레인지 700W, 에어컨 1500W 이런 것도 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이 전력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 전력을 공부하면서 부가적으로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게 있는데 1마력이라고 해서 아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1마력 홀스 파워입니다. 홀스 파워는 746W예요. 홀스 파워라고 해서 1마력 HP는 746W예요. 근데 얘는 우리가 영국식 기준이에요. 뭐 이 값이 왜 나왔는지까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값 외워주셔야 되는데 이 값은 영국식 기준이에요. 근데 똑같은 마력인데 1PS라고 있습니다. 1PS. 얘는 735.5W예요. 얘는 우리가 독일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1마력, 1HP라고 하면은 746W라고요. 왜냐면 영국은 우리 길이의 단위 있죠. 길이의 단위를 뭐 야드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런 거 기준으로 해서 746W고요.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터법 있죠. 1m. 그 미터법 기준에서 735.5W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HP냐 PS냐에 따라 달라지고 일반적으로 아무런 언급이 없죠? 그러면은 우리가 1HP 기준으로 해서 746W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력량입니다. 전력량은 에너지라고 했죠. 전력량은 일단 W라고 써요. W. E를 우리가 W라고 합니다. 이게 많이 헷갈리는데 우리가 알파벳이 26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것을 여기다 쓰고 저기다 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 시간에 Q가 뭐라고 했었죠? Q를 전기량이라고 그랬죠. 전기량. 량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량이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Q가 또 열량이라고도 해요. 열량. 그 다음에 뭐 3장 들어가다 보면 Q를 뭐 선택도, 확대도, 첨예도. 그래서 전기 공부하다 보면 조금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똑같은 Q인데 언제는 전기량이고 언제는 열량이고 언제는 선택도, 확대도, 첨예도고 이렇게 해서 조금 힘드실 겁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이거 전력량도 보세요. 조금 전에 P, 전력의 단위를 W라고 했는데 이 W를 비슷한 전력량에 또 W를 쓰는 거예요. 이것은 많이 반복해서 구분을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파벳이 한 100몇 개 되면은 이런 일이 많이 없을 건데 한정돼 있다 보니까 똑같은 것을 여기에도 쓰고 저기에도 쓴다. 전력량을 W라고 합니다. 전력량 W인데 얘는 에너지라 그랬죠. 에너지. 그래서 단위가 줄이에요. 줄. 에너지는 줄입니다. 줄인데 전력량의 정의를 보죠. 전기가 일정 시간 동안 한 전력의 양이에요. 따라서 전력량은 일정 시간 t 동안 한 일의 전력의 양이기 때문에 PT가 됩니다. PT. 우리가 P는 T분의 W라고 했죠. 같은 겁니다. 이때 W가 전기가 한 1이라는 거예요. 전기가 한 1일 때 전력은 시간분의 전력량이 돼요. 즉 전력은 시간분의 전기가 하는 1.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전력량은 전력 곱하기 시간입니다. 따라서 단위가 줄도 되는데 P, 전력, 줄도 되고요. 전력의 단위 와트 곱하기 시간의 단위 세커요. 제가 초반이라서 좀 드릴 말이 많은데 기본 단위라고 있습니다. MKS 단위라고. 기본 단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무 말이 없으면 MKS 단위. 뭐다? 길이의 기본 단위는 미터입니다. 무게의 기본 단위는 킬로그램이에요. 그 다음에 S, 시간의 기본 단위는 세커입니다. 아무 말 없으면 MKS 단위, 미터, 킬로그램, 세커가 기본 단위가 된다. 그 다음에 CGS라는 단위가 있어요. CGS. 센티미터, 길이의 단위는 센티미터, 무게의 단위는 그램, 시간의 단위는 세커가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와트, 세커가 되는데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P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P는 VI였죠. VI. 따라서 PT에서 VIT 혹은 I제곱 RT 혹은 R분의 V제곱의 T가 되는 겁니다. 물론 단위는 줄이 될 수도 있고 와트, 세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전력에다가 단순히 시간만 곱하면 전력량이 된다. 어렵지도 않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한번 열량으로 변환해 볼게요. 앞에서 열량도 공부한다 그랬죠. 볼게요. 먼저 우리가 가장 만만한 1kWh입니다. 1kWh. 이게 뭐요? 우리 전기요금으로 치면은 예전에는 50원도 했다가 뭐 68원도 했다가 뭐 70원 뭐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100원이라고 해볼게요. 1kWh당 100원. 우리 뭐 300kWh 쓰면은 3만원 아니고 누진세 붙어서 뭐 5만원 또 이렇게 가죠. 근데 이게 제가 예전에 강의를 찍을 때 전기요금이 얼마라고 해서 50 얼마라고 해서 자신 있게 찍었는데 전기요금 계속 오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얼마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원이라고 말씀드릴게요. 1kWh입니다. 그럼 보세요. kW는 1000이죠. 따라서 1000Wh가 됩니다. 전력량이에요. 전력량. Wh입니다. 그러면 교재는 그대로 해볼게요. 1시간은 3600초죠.
1시간은 3600초입니다. 그러면 얼마? 1000 곱하기 3600 와트 세커가 됩니다. 와트 세커. 맞죠? 와트 세커는 뭐였어요? 와트 세커는 줄이죠. 줄.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1000 곱하기 3600은 360만 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와트 세컨은 줄이니까 1kWh는 360만 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이 우리가 1줄이 열량으로 바꾸면 0.24 칼로리가 됩니다. 0.24 칼로리. 0.24 칼로리. 뭐 정확하게는 0.2388 이렇게 되는데 어림잡아서 0.24예요. 그러면 360만 줄 곱하기 0.24 하면 1줄이 0.24니까 360만 곱하기 0.24 하면 약 얼마? 86만 칼로리가 되는 86만 칼로리. 그 칼로리를 우리가 킬로칼로리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킬로칼로리를 바꾸면 0세개 떼놓으면 어떻게 돼요? 860kcal가 됩니다. 그래서 외우고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이 1kWh란 전력량이 860kcal입니다. 860kcal. 네, 제가 좋아하는 뭐 라면이 안성탕면도 있고 뭐 신라면도 있고 짜파게티 있는데 얘들이 한 600kcal 정도 돼요. 600kcal. 그러면 860kcal 하면 어떻게 돼요? 전기요금 1kWh 100원이 그런 신라면이나 짜파게티 같은 그런 라면들 한 봉지 반 정도의 열량을 가지게 됩니다. 예, 뭐 좀 어렵다 생각되시면은 요런 식으로 기억을 꼭 해주시고요. 라면과 비교하시면 대략적인 수치는 생각나실 거예요. 860 공부하다 보면 자주 접하게 될 숫자입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죠. 전력과 전력량을 했을 때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형광등이 있습니다. 형광등. 그 다음에 다리미가 있어요. 다리미. 보세요. 전력 자체는 다리미가 더 많이 소비합니다. 더 커요. 다리미가. 전력량은 전체적인 전력량은 형광등이 더 많아요. 어떻게 보세요? 형광등은 40W예요. 40W. 그 다음에 우리 집에 형광등이 10개가 있다고 칠게요. 10개. 10개. 하루에 형광등을 밤에 한 5시간 정도 켜놓는다고 할게요. 5시간. 그리고 한 달에 얼마? 30일이죠. 형광등 계속 어디 뭐 여행 간다고 그런 건 빼면은 30일 동안 형광등을 켭니다. 그럼 얼마요? 60kWh입니다. 60kWh. 전기요금을 따진다면 6,000원. 네. 다리미 보세요. 다리미는 1000W라고 하면 1000W. 집에 다리미 2개 있는 집 잘 없죠? 예. 1개. 근데 얘는 매일 다리미질 하신 적 없죠? 그러면 한 달에 10번 정도 다리미질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얼마요? 만이니까 얼마? 10kWh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력 자체는 다리미가 1000이고 형등이 40이니까 다리미가 더 높은데 전체 사용한 양, 전력 양을 따졌을 때는 형광등이 60kWh 6,000원, 다리미가 10kWh 1,000원이라는 겁니다. 전력 양은 형광등이 더 크다. 이렇게 암기보다는 한번 이렇게 개념적으로 비교하면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휘스톤 브릿지가 있어요. 휘스톤 브릿지. 휘스톤 브릿지는 결과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휘스톤 브릿지는 실제로 우리가 실기에서 나옵니다. 실기에서 휘스톤 브릿지 개념이 나오는데 현장에서 어디서 사용하냐면 땅속
7개에 있는 전선을 우리가 지중전선이라고 합니다. 지중전선에서 고장점, 우리 지중전선은 땅속에 파묻혀 있으니까 고장점 찾기가 어렵죠. 그 고장점을 찾는 원리가 이 히스톤 브릿지입니다. 간단해요. 한번 볼게요. 이렇게 두고 여기에 검유계가 있습니다. R, Q, X, PQ죠. 예. PQ, X, R인데 여기에서 보세요. 여기에서 이 저항값을 조절해요. 이 저항값, X 저항값을 조절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조절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0이에요. 여기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류가 흐르지 않는 선은 있죠. 떼어버리면 돼요. 전류가 흐르지 않는 선은 떼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가 이런 저항이 있습니다.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그런데 제가 선을 이렇게 하나 빼놔요. 그럼 여기 전류가 안 흐르죠. 이렇게 있는 선은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럼 이 선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빼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히스톤 브릿지 이렇게 됩니다. 저항 X를 값을 조정하다 보면은 이 검유계에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이 저항값, 임의의 저항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에 흐른 전류를 I1이고 여기에 흐른 전류를 I2라고 하고, 그럼 당연히 여기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이것도 I1, 이것도 I2가 되겠죠. 그럼 보세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면 여기에 C와 여기 D 지점에 전위가 같다는 겁니다. 보세요. 전위가 이 C 지점과 D 지점의 전위가 다르면 여기에는 전류가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전위차가 다르니까 당연히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근데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말은 이 지점의 전위와 이 지점의 전위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C 지점의 전위는 여기를 0V로 했을 때, 여기를 0V라고 했을 때 이 지점의 이 전위와 이 전위가 같죠. 그리고 이 사이의 전위는 이 전위와 이 전위니까 전체 전압으로 같겠죠. 따라서 어떤 것을 얻을 수가 있냐면 이 전위와 이 전위가 같고 이 전위와 이 전위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P 곱하기 I1과 Q 곱하기 I2가 같고요. X 곱하기 I1과 R 곱하기 I2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I1은 어떻게 돼요? I1은 P분의 Q I2가 되겠죠. I1은 P분의 Q I2요. 그러면 I1을 여기 대입해요. X 곱하기 I1 P분의 Q I2는 R I2. 그럼 양쪽에 I2가 약분되죠. 예, 약분되니까 우리가 X는 Q분의 Pr 이런 값을 알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지금 이렇게 원래 유도할 필요 없어요. 결과만 알아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 검유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면 P 곱하기 R 값 이것 곱하기 이것 값과 Q 곱하기 X 값 이것 곱하기 이것 값이 같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넘어가면 QX는 PR이죠. 히스톤 브릿지는 간단합니다. 뭐?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예요.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 그래서 히스톤 브릿지 보세요. 첫 번째 검유계 지에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검유계 지에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뭐다? P 곱하기 R은 Q 곱하기 X다. 교재 그림상에서 PR은 QX다. 이거
그렇다고요. 두 번째, 만약에 P 곱하기 R하고 Q 곱하기 X가 같으면 반대로 검육의 지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러면 검유계를 오픈 시킨다. 어떻게? 오픈 시킨다는 것은 떼버린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검유계 부분은 떼고 계산했죠. 검유계를 없애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잘 정리해 주시고요. 저는 문제풀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 소방 자격증 전문 교육으로 합격을 번개 배송. 따산 에듀